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이게 뭐 처음에 유출이냐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기자들 사이에 특검에서 워낙 세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살짝 논란이 됐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경악할 만한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뭐 총을 쏴서라도 뭐 칼을 통해서라도 그다음에 이제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시켜서 나를 지켜라. 그래서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다라는 논란은 체포영장 1차 집행 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논란인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구속영장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범죄 사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한 소명, 그러니까 네, 적어도 네. 입증의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소명 그리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이렇게 구속영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 소명 내용을 보면 되게 구체적인 그 쌍따옴표의 예.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그거는 사실상 관련자의 진술하고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그러니까 없는 거를 영장에는 넣지는 않거든요. 있는 걸 넣는 거니까. 있는 거가 요약된 본이 구속영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경악스럽죠. 이거는 어떻게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더군다나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헌법과 법률과 국민을 배신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충격은 당연히 너무 심합니다. 제가 아까 90%의 110%의 개인적 바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구속영장의 소명 자료 내용만 보아도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권력자 그냥 단순히 그냥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도 말이 안 되는 범죄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이를테면 그 사병을 통해서 이게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아니고 사실은 체포영장이고. 그런데 총 얘기하면서 저지선 1차, 2차, 3차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지선을 만들고 계속 명령해서 한다는 거 하나가 사실은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증거인멸에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규현 위원장님은 어떠셔서 저도 궁금한데 어찌됐던 검사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녹을 먹었고 그런데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이 이런 식의 증거인멸인데 자기 개인을 위해서 증거인멸을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 이게 저는 저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비화폰 말이야 이거 이게 다 알려지면 이게 비화폰이야? 조치해. 이거 없애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통상 이게 구속 사유가 이게 뭐 도주 우려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인데 이건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뭐 이렇게 영장 지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발부 확률이 이렇게 뭐 거의 뭐 100%나 거의 근접하게 다들 예측하는 이유가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것입니다. 뭐 사안 자체도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이게 겁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내란이 먹힐 거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오판을 할 수가 있을까?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저희 이렇게 뭐 많이 취재해봐도 이거 완전히 불가능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진짜 과감하다 윤이라는 사람은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유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걔네 총도 못 쏜다. 보여줘. 그러니까 총은 경호처가 잘 쏜다. 그래서 뭐 보여줘. 그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 경찰 조직에 대한 뭐 약간 모욕일 수도 있고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말을 많이 하는지. 야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너 경호처장한테 얘기 안 했어? 내 얘기 전달 안 했어? 그다음에 이제 일 정문이 뚫리니까 그 박종준 전 차장한테 철문이 왜 이렇게 쉽게 개방이 되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니들이 총기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야. 총을 좀 보여줘.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차장이 통신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경호처의 엘리트 코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호차장이 된 것도 상당한 의문이다라는 게 이제 경호 전문가들의 판단인 건데 그렇죠. 경호차장한테 야 네가 통신 잘한다며 지워 뭐 이런 거를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도 당시에 상당한 자괴감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나가자마자 김성훈 너마저도 다 사실대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사 받을 때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진술도 바뀌고 윤석열의 변호인이 나가자마자 저는 이 대목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또 변호사 업계 얘기를 하면 제가 만약에 A라는 피의자를 변호를 하고 있으면 네. 저희 쪽에 유리한 참고인이 있어요. 근데 이 참고인이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게 말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네. 약속을 했는데 어디 가서 뒤통수를 칠지 아닐지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A라는 피의자가 참고인을 혼자 수사기관에 들여보내기는 까리한데 이러면 네. 저한테 변호사님이 같이 가서 옆에서 말 잘하는지 한번 쳐다봐 주세요. 감시죠, 사실은. 감시를 옆에서 이게 참고인의 변호인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상 피의자를 위한 감시용을 붙이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가면 유리한 진술도 다 망합니다. 저는 못 가고 다른 분을 붙여주세요. 형식적으로 외형상이라도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윤석열 씨의 변호인이 참고인들 진술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포인트로 이렇게 딱 선임계 내고 같이 따라 들어가면 이 사람을 위한 진술을 도울 거냐,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인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윤석열을 위해서 잘 말하나 이걸 보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참고인으로 들어간 당사자들은 윤석열의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윤석열이 옆에서 같이 손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인질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거 자체가 저는 뭐 너무너무 특검한테 오히려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는 윤석열 씨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약간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참고인 들어갈 때 저를 같이 우리 같은 변호인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붙이는 거지 우리 같이 들어가면 너무 이상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정말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소리 기도해서 김성호 차장이 이렇게 윤석열 변호인 나갔을 때 그 틈에 잽싸게 좀 진술을 정리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고 이게 강희구 실장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희구 실장 때도 윤석열 변호인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때 강희구 실장이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속영장의 결정적 장면이거든요. 이게 증거 인멸하고 참고인들 진술을 옥매기 위한 윤석열의 노력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 여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왕왕 실제로 그런 좀 감시용 변호사들이 입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조사에 저도 수사에. 뭐 그래서 예전에 뭐 근무할 때 보면은 이게 되게 노골적으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변호인의 입회를 보통 이게 검사가 조사 시작할 때 불어를 찍는데 불어를 찍어버리기도 하고. 변호사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러면 되게 그 조사 받는 분이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도 사실대로 잘 말할 솔직하게 좀 털어놓으면 사실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 경우도 보면은 이게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뭐 혼자 들어가면 부담스럽잖아. 내가 좋은 변호인 하나 소개해줄게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근데 들어와가지고는 사실상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의구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감시자와 인질 관계로 있었던 거구나. 근데 저희 정치권에서는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최측근으로 그래서 아하면 아소리까지 무슨 생각인지를 알아맞추는 정도의 관계다. 그래서 엄청나게 관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완전히 인질처럼 있었던 거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이 지금 구속돼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 상황에 돌입하니까 일종의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발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각자 도생의 길을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사실은 그 윤석열 관련해서는 이게 키맨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측근, 최측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부속실에 있었던 분들. 지금 뭐 강의구 실장 얘기도 나왔지만 또 좀 젊은 제 또래 한 명 또 있습니다. 김모 수사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사실상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특검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좀 품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